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수학 강의 다들 잘 듣고 계신가요? 어떠셨나요? 교육과정, 이걸 사람이 외우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정말 여러 번 눈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도 결코 쉽지는 않았죠?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한눈에 그리고 나올 각을 재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눈에의 강의는 임고생들이 정말 가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공통된 어떤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쏙쏙 뽑아서 주제별로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올 각은 감히 제가 한번 나올 것 같은 것을 예상해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교육과정 강의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그 키워드를 먼저 외우신 다음에 제 강의를 보시면서 이건 좀 이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했네. 한 번 더 별표를 쳐볼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한눈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어림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공통된 용어를 뽑아서 시리즈로 정리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2번, 3번은 성취 기준에 등장하는 어림, 그것을 다 뽑아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4번은 교학방류에 등장하는 어림을 뽑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수화연산 파트이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어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것들은 따로 빼서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는 바로 계산기인데요. 이렇게 교학방류에서 계산기가 들어간 부분만 또 따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계산기는 수화연산뿐만 아니라 규칙성이나 자료와 가능성에서도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역을 좀 초월하셔서 정리를 해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한눈에는 구성주의인데요. 구성주의라는 용어를 대놓고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구성주의의 느낌이 물씬 드러나는 그런 교학방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상 용어를 불리한 모양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구성주의의 바탕을 둔 그러한 교학방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이런 부분은 수집 관찰 단계에 해당하고 또 1수준이고 수평적 수학화에 해당하고 또 경험적 추상화에 해당하는 이렇게 기본 이론에서 배운 고급 수학 전문 교육 용어 이런 것들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측정의 세 교학방류의 단위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측정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측정 단위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다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땐 시간이 빠져있기도 하고 어떨 땐 각도가 빠져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흩어져서 보지 말고 이렇게 싹 모아서 한 번에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래서 이 파트 부분이 한눈에라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 한눈에는 바로 성취 기준에 나온 단위를 총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시간적인 부분은 너무 쉽지만 의외로 이런 영문 이 단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밀리리터 이거를 애를 소문자로 쓰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공문서에 나오는 이런 단위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단위는 반드시 한 번쯤은 정리를 한눈에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나올 각입니다. 먼저 수화연산 머릿말인데요. 머릿말을 의외로 잘 챙겨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잘 보시면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보았을 때 조금씩 더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1, 2학년에서는 사물의 개수와 양, 그다음에 수세기, 영과 자연수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3, 4학년 올라가면 사칙 계산, 그다음에 분수, 소수 이것이 중요하고 5, 6학년 때는 이제 분수, 소수, 사칙 계산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좀 위주로 확인을 하시면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아가시는 것이 좋아요. 무조건 여기 머릿말에 여기 구멍 뚫어서 나온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걸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수화연산은 다른 영역에 비해 특히나 더 그 계열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점점 그 복잡함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브루노의 그 계열성, 나선용 교육과정 아시죠? 네, 그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번 확인을 하고 꼭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머릿말을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도형 머릿말인데요. 여기서 도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아요. 특히 1, 2학년에서는 기본 이론에서 배운 개념들이 그대로 여기 적용이 되거든요. 먼저 관찰해서 모양을 파악하고 그것은 직관적인 이해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제 공간 감각이란 표현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 이론에서 배운 그런 키워드들을 활용하여 서술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 4, 5, 6 가서는 분류해서 범주화한다.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측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측정은 뭐 하나하나 다 너무 중요하죠.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다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양을 비교하고 단위를 이용해 재거나 어림해보고 이렇게 해서 양을 수치화한다. 진짜 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측정을 통해 길러지는 양감.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진짜 키워드들은 앞으로 강론에서도 너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성, 머릿말에서는 함수 개념 부분, 그다음에 비례적 사고 이런 거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자료화 가능성에서는 수집, 분류, 정리, 해석 이걸 확인하시면 좋은데 이것은 추후에 4월 이후에 나올 그 강론 자료화 가능성 부분에서도 이 통계 과정이 나와요. 수집, 분류, 정리, 해석 이 단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서 머릿말에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릿말을 보는 이유는 계열을 확인을 하고 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릿말도 빼놓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이런 초록색으로 표시한 단어 같은 것들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학 교육과정 한눈에 그리고 나올각의 일부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나올각이 조금 많아서 2번 끊어서 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머릿말 나올각까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저 교육과정 부분에 대해 나올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까지 열심히 기본 이론 복습해와요. 알겠죠? 화이팅!